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물려주는 게 싫어서 6월 민주화 항쟁을 해서 후원 철폐를 하고 우리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화합하지 못했고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가 따로따로 출마를 박정희 때 약간 지역 감정이 조금 생기기도 하고 특정 지역에서 노태우를 밀어주기도 했고 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노태우 정부에서는 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이 전까지 뭐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고 뭐 밥은 먹고 사는 나라인지도 몰랐으나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고요. 노태우 때 한중,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들하고도 수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김영삼 정부는 5년씩 하는 거기 때문에 88년에 했으니 이제 93년 이때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통장을 남의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고 회사 이름으로도 뭐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본인의 이름으로 만들 수 있게끔 바뀌면서 비리, 비자금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이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기도 했죠. 그다음 OECD에 가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외환위기 IMF라는 엄청난 사건인데 IMF를 맡기도 합니다. 이게 97년에. 자, 김대중 정부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일어났던 그런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김영삼까지. 좀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김영삼은 이렇게 다 보수 정당이고요. 이 진보 정당이 처음 처음 진보 정당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죠. 그다음 진보 정당으로 노무현, 그다음에 보수 정당으로 다시 이명박, 박근혜까지 갔다가 다시 진보 정당의 문재인, 그다음 다시 보수 정당인 윤석열. 이렇게 이쪽이 보수 정당, 이쪽이 진보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있었다. 이렇게 정권 교체가 자주 되는 그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IMF를 엄청 빠른 시간 안에 극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엄청났습니다. 이때 4강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노무현 정부 진실 화해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했었고 이명박 정부 때 G20 정상회담이 있었죠. 박근혜 때 한중 FTA를 체결을 했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국정문란으로 하야하게 되고요. 자,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까지 이렇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동계올림픽까지, 그러니까 동계 하계올림픽을 전부 다 치르고 월드컵까지 치른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선진국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인권과 시민사회의 성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죠. 2016년 겨울에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이렇게 열게 되죠. 그래서 한국인은 저항운동이 어떤 것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도 있었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투명한 경제를 표방을 했고요. 또 점점 투명한 사회로 이렇게 발전을 했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점점 부당한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호주제도 2007년에 폐지가 되면서 여성의 성을,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다음 환경적으로 이것도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죠. 2007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을 때 이 기름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가서 다 봉사활동을 했던, 금 모으기 할 때도 온 국민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나라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금 모으기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이때 선생님도 가서 기름을 닦았는데 냄새가 엄청 심해서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대단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외환위기 극복과 사회문화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기구에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 다음에 WTO, OECD에 가입을 다 했고요. 이거 다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라는 엄청 큰 사건이 있었으나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극복을 했고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위기가 있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위병 활동을 해서 저항을 했었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저항을 했었고 힘을 모았고 경제가 어려울 땐 금 모으기로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는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우리 민족은 이런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모으기 운동도 있었고, 노사정위원회는 그 대통령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98년에 노사정위원회가 창립이 됐다. 김대중 정부 때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IMF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숙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 안 당한 것처럼 연기하고 집에다 말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았었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는 극복을 해냈다. 그리고 김대중 자서전을 한번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그 반향은 엄청났다. 시민단체와 방송사가 참여한 3월까지 계속되었다. 무려 350만 명이 226톤의 금을 내놓았다. 빈사 직전에 나라의 백성들이 수혈을 했다. 그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 세계가 감동해서 한국을 돕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세계가 한국의 미래를 믿기 시작했다.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일으킨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 문화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는 발전했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97년에 외환위기,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를 또 우리가 극복을 내서 K방역이라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사회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단일 민족이었는데 이제 다문화 가족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시골 가면 특히 다문화 외국인으로도 구성된 그런 가족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다문화 가족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사회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가 되는 이런 사회,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가 되겠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좀 못 사는 그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류,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류, K-팝, 우리의 음악, 우리의 영화, 우리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있고, 채식주의자, 노벨상을 받았죠. 이거 노벨상 받기 전에 써진 교과서 같은데,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최근에 그런 게 아니고 한 10년 전에도 동남아나 가면 막 다 한국 노래 듣고 다 한국말하고 한국 드라마 보고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가 엄청 성장을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가상대화에 나타난 정보, 옳은 것은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정권 때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김영삼. 경제개발 5개년 추진계획이 정답이 되겠죠. 박정희 때. 미국과 FTA 협정 체결, 노무현 정부가 되겠고요. OECD에 가입한 것은 이명삼 정부가 되겠고요. 남북협력사업으로 개성공단을 조성한 것, 실질적으로 만든 것은 노무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저의 재산을 공개했고 앞으로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게 한번 해서 지게를 발급했다. 경부고속도로 박정희가 되겠고요. 조청 상민수족, 이게 왜 나오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ECD, WTO, 우루과이 라운드, 이렇게 조금 영어로 되었다 싶은 것들은 김영삼 정부인 게 좀 많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편하고요. 유상매입 이거 이승만 때죠. 고생하셨습니다.